여러분의 아침을 유쾌하게 열어드립니다. 조충현의 럭키 세븐. 소랭님께서 아이고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라고 강의 평가를 또 아주 훌륭하게 내주셨습니다. 충격적일 정도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수업입니다.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수진 님이요. 네. 반쌤처럼 머리 이쁘게 드라이했는데 비 때문에 망했어요. 아, 이게 저도 사실 아침마다 고민을 하는데요. 네. 일전에 어떤 그 청취자분께서 참 예. 희한한 걸 궁금해하셨어요. 어떤 거죠? 이 머리 KBS에서 해주나요? 이거 질문 올라온 적 있는데요. 그 라디오에 출연하는데 머리를 해줄 리는 절대 없고요. 네, 제가 집에서 그냥 감고 털고 말리고. 감고 털고 말리고요? 그 정도밖에 네. 안 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머리가 세팅이 된다고요? 이게 이제 이 머리가 저랑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네. 저한테 적응을 한 거죠. 적응을. 그렇죠. 안 그래도 우리 메인 작가님이 머리 예쁘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머리만 예쁜 반주원입니다.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 8591님이 빤쌤 오늘도 네. 재밌는 역사 이야기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자, 지난주에요. 저희가 역사 속에 어떤 특정한 단어들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네.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았던 재밌었어요. 거예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예. 한 번 더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우리 네. 럭키세븐 가족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역사적 어원을 가진 그런 낱말 단어들을 들어보는 거죠? 그렇죠. 정말 진짜 이 코너 사실 여러분들 땡전 한 푼 안 드리고 상식과 재미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진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러세요. 정말 우리 조르디 능력자. 지금 네?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땡전 이 말이 그냥 귀에 와서 동전이 쏙쏙 들어오듯이 박혔거든요. 요 땡전. 그래요? 땡전에도 역사적인 어원이 숨어 있어요? 있습니다. 저 그 얘기한 건데. 자, 땡전은요. 땡전? 네. 여러분 아마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네. 1866년에 우리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경복궁이 우리나라 조선의 정궁이죠. 원래 조선이 시작될 때 본래의 궁궐이긴 한데 이게 역사적으로 워낙 파란한 사건 때문에 많이 다치기도 했고요. 건물 자체가. 그리고 무엇보다 안 좋은 이제 추억이 있는 왕들은 또 이 건물을 꺼리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500여 년 조선의 왕조 속에 370년간은 이 궁궐이 비어 있게 됩니다. 370년 그렇게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려면 다시 경복궁을 확 좀 어떻게 부흥을 하는 차원에서 예쁘고 멋지게 지어보자. 이렇게 해서 중건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의 다 지을 무렵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요? 자, 이제 국고는 텅텅 비었고 백성들은 지쳐갔겠죠. 스트레스 받겠다. 네, 그런데 완공을 코앞에 두고 이게 화재가 나서 소실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됐으면 돈 그렇게 드리고. 네. 거기서 문화재 보호하는 CCTV가 없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그럼 여기에서 실제 현실적인 상황은 그만했어야 하는데 우리 흥선대원군 그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결국은 다시 짓기 시작을 하는데 지친 백성들은 독려하고 법적으로 구속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게 비어버린 국고는 채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흥선대원군은 고에게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자, 이 화폐의 이름은 당백전이었는데요. 네.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예를 들어서 10,000원, 5,000원, 1,000원 이런 건을 쓰고 있던 우리나라에 갑자기 한 1,000만 원쯤의 그 화폐가 등장했다. 인플레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인플레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물가가 한 100배 정도 치솟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 주막에 막걸리 한 대를 먹으러 가려면 엽전을 꾸러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긴 바구니 있죠. 네. 그런 대로 4바구니, 5바구니.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서 이거 이렇게 한 섬을 준 다음에 주모나 막걸리 한 대만 주시오. 이랬던 상황들이 벌려지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으로 따지면 말씀하신 바로 인플레이션이 벌어진 건데요. 네. 자, 이때 그 당백전, 이 당백전이라는 말에 당이라는 말에 그 근원을 둬서 당돈, 당전이죠. 당돈. 그리고 이 말이 땅돈. 그리고 이 말은 땡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백전으로부터 시작된 말 바로 땡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당백전으로 시작된 이 땡전. 네. 역사적인 상식 지식의 재미까지. 전 조선시대 또 인플레가 있었다는 얘기까지 저는 사실 못 들어서 봤어요. 근데 땡전을 통해서 제가 주막에 그 막걸리 그렇게 막
진짜 너무 그렇죠. 힘들었겠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거 여기서밖에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바로 노다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다지. 이런 또 우리가 누가 들으면 짠 줘야겠습니다. 네, 저 역사의 노다지. 나 이러면 자주 안 쓰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해, 이 단어. 예,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는 이 역사 정보와 지식의 노다지가 되도록 노다지죠, 노력을 해봐야 노다지. 될 텐데요. 네. 문제는 이 노다지라는 말 또 가슴 아픈 역사를 하나 숨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요? 네. 자, 이 노다지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외국의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하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약탈해가기 그쵸.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당시에 하나. 평안북도 운산 금광은 우리나라 최대 금광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조선 금 생산량 중에 여기가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너무 어마어마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금광의 개발권이 결국 미국인 자본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인 자본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죠. 미국인 감독관, 일본인 기술자, 말레이시아와 중국인 노동자, 거기다 우리나라 노동자까지. 자, 그러다 보니 각종 언어가 섞여서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농민들이 이때 가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미국인 광산 관리인이 조선인 농민을 2차례나 살해하는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의심하는 거죠. 너네 여기서 캐낸 금 가지고 나갔지. 그래서 결국은 그 금광 곳곳에 영어로 no touch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이 no touch라는 말이 후에 노다지의 어원이 되게 되죠. 결국 노다지라는 말은요. 개화기, 열강에 의한 이권 침탈이 없던 평화로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단어였습니다. 노다지가 노다지. 네. 그렇군요. 진짜 굉장히 가슴 아픈 슬프다. 얘기죠. 굉장히 슬프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억울하고 막. 그렇죠. 억울하죠. 야, 진짜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마다 역사적으로 이게 뭔가 스며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한데. 네. 그럼 이쯤 되면 좀 다짜고짜 퀴즈라고 할 것 같은데 또 긴장하게 만드실 텐데. 정말 이제 별걸 다 하세요. 아. 우리의 호흡은 어쩌다 이렇게 잘 맞아진 것일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까지 그게 모두 참 함께 많네. 제가 다짜고짜 퀴즈 다짜고짜 준비했습니다. 퀴즈. 네. 다짜고짜 자, 퀴즈. 시험에 낙방을 하거나 중요한 일에서 제외될 때 우리는 이 국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 이 국은 어떤 국일까요? 미역국 아니에요? 미역국. 오, 딩동댕. 미역국 먹었다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미역국입니다. 미끌미끌해갖고. 네. 그거 아니에요? 그랬을 줄 아셨죠? 아니에요? 자, 혹시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각급 학교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엄마는 왜 나에게 오늘 아침 미역국을 끓여준 거야? 나 시험 미끄러진단 말이야. 이랬던 학생이 있다면요. 어머니에 대한 오해는 푸시고요. 자, 요오드도 많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좋은 성분 많아서 미역국 머리에 좋거든요. 네.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는 말의 어원은 사실은 역사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네, 미역이 미끌미끌해서가 아니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건 아니에요? 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907년. 자, 얼마나 암울했던 시절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고종은요,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해서 우리나라에게 부당하게 지금 위해를 가하고 있는 일본을 각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네. 하지만 헤이그 특사는 실패로 돌아가게 됐고요. 자, 일본의 손에 의해서 1907년 고종은 강제로 이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집니다. 짜증나. 자, 이렇게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다음에 예.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거에 분노해서 열받아. 혹여라도 사건을 일으킬까봐 우리나라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해산이라는 말은 뭉쳐있던 집단을 흩어버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 지금 듣는 단어 말 그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해산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해산의 고통. 그렇죠. 아이를 낳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작가님 굉장히 놀랐는데.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당시에 그래도 정말로 어휘력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군대한테 네. 해산해라라고 네. 할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일부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또 일부는 탄식을 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해산하러 들어가라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역국 먹으러 들어가라는 거냐. 이제 우리한테 이 일을 다 이중적인 놓고 의미로? 네, 집으로 들어가 버리라는 거냐. 쉽게 말하면 집에 가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애나 보고 애나 키우란 뜻이냐. 이런 비아냥과 분노, 울분 이런 것들을 모두 섞어서 사실은 그 해산이 아닌데 이제 이중적 의미로 표현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미역국 먹다라고 하면 어떤 일에서 배제되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다. 사실 그 당시에 강제로 해산당한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졸지의 실업자가 되는 그쵸. 거고 네. 우리나라는 남의
손안에 넘어가는 게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아, 해산과 해산의 고통. 네. 아, 이런 거. 결국은 1907년 군대가 해산되기 전까지는 미역국 먹다라는 말은 지금처럼 없었죠. 이런 나쁜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축하의 의미고 막 이랬을 텐데. 그렇죠. 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감탄하면서 듣고 계실 텐데요. 네, 잠시 노래 한 곡 감상하고 다른 낱말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래는요, 정경환님의 신청곡입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출첵. 네, 정경환님의 신청곡 다이나믹 듀오의 출첵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조충현의 럭키세븐. 음악도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그 깨알 지식 상식 또 한국사를 또 잘 알 수 있는 코너죠.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여러분 수요일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낱말들 중에서 역사적 어원을 가진 그런 말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까 이 노다지의 그 미역국 요거까지 저희가 또 들어봤는데, 자 그러면은 정말 그 단어 하나를 쓸 때도 선생님 마음에 뭔가 채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나왔습니다. 이거 뭐지? 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오이, 우리의 조르디. 이렇게 던져주시면 제가 또 넙죽 받아 먹어야지. 제가 무슨 얘기 또. 마음의 채비를. 채비. 네. 자, 이 채비라는 말은요. 차비라는 말에서부터 나왔죠. 지금도 사실은 차비, 채비 두 말을 다 쓰게 되는데요. 자, 우리 궁궐에서 자벽에 종사하는 종을 차비노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 흔히 노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사실 남자 노비는 노, 여자 노비는 비, 합해서 노비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노비 추노. 노비를 쫓아가다. 추노. 그렇죠. 자, 근데 이 경우에 이제 그렇게 궁궐에서 자벽에 종사하는 차비노. 그러다 보니 이들이 궁궐에서 물도 끓이고요. 고기도 다루고요. 반찬 만드는 일 이런 것들에 다 조금씩 노동을 제공하며 여기저기 끼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도성한 궁궐을 비롯해서 뭐 왕실, 종친, 행사, 그다음에 이제 각종 관사들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밥심부름도 하죠. 차도 끓여야 되죠. 이런 온갖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디 가거나 뭘 해야 될 때 차비노를 불러와라. 차비를 불러와라. 그럼 그 차비가 이 모든 준비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디 갈 때 엄마 차비해야겠어. 엄마 채비 다 했나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각종 준비를 모두 다 했나요? 라는 말의 뜻이 된 거죠. 결국 채비라는 말은요. 차비노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 주어야 비로소 일이 돌아가고 외출을 하고 했던 거에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재밌네. 진짜 너무 유익해. 정말요? 네, 반지원 선생님은 조충현의 럭키세븐과 천생연분이라니까요. 정말 이러시면 누가 보면 우리가 정말 짠 줄 알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전진아님, 이거 너무 티남. 임석화님, 어색해. 정말요? 네, 이거 전진아님 짰다 그러고 지영민님 짰네 짰어 이러시는데 짰나요? 정말 다행인 게요. 전 역시 연기자의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끝까지 우겼어야죠. 이게 또 사람이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저희가요 정말 재미있게 짜 보았는데요. 제가 혼자 이걸 짜면서도 머리가 나빠. 반주 안 되겠다. 우리 그냥 가르치는 길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과 저희는 거짓말 못 하셔야지.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네, 천생연분. 자, 천생연분이요. 천생연분에서 연분이란 말은요.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인연을 원인을 도와서 결과를 만드는 작용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상추씨가 있어야 상추에서 싹이 나겠죠. 자, 그럼 상추씨는 인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싹이 자라나기 위해서 물과 햇볕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하겠죠. 이것을 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분이라는 말은 이런 뜻. 그리고 천생연분의 천생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 있죠? 이걸 우리는 일생이라고 합니다. 나 일생. 네. 자, 그러면 만약 불교에서 윤회를 해서 다음 생에 우리의 조르디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이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면 진돗개로 태어날 것 같아요. 정말요? 제가 그 주인이 되어 밥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사옵니다. 자, 그렇다면 천생은 무려 1000번 다시 태어난 거죠. 1000번을? 네. 와. 그러니까 천생연분은요. 그 1000번의 삶을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아까 말한 인연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생연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천생연분 되려면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 조르디도 천생연분 있으시잖아요. 네네. 보통 이 말은 바로 이런 오랜 인연을 거쳐서 만난 한 쌍의 부부를 뜻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별별 어원들이 다 있네. 너무 재밌는데. 또 그렇죠. 딴 거 없어요? 딴 거?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역사에만 어원이 있는 거냐? 그럼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사실 외래어도 있고 외국어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말들 중에도 정말 이젠 너무 많이 써서 그냥 우리의 일상 언어가 된 것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숨어있는 어원이 있는데요. 자, 우리 조르딘 오늘 반팔을 입었어요. 반소매. 네, 반소매. 네, 반소매. 그런데 네. 저 뒤에 있는 사진 속의 조르딘은요. 네. 멋지게 넥타이도 매고 그리고 안에 결정적으로 이 셔츠를 입었습니다. 네. 무슨 셔츠일까요? 셔츠는 셔츠인데 저 이제 사진 몇 년 전 사진이어가지고 지금 네. 4년은 된 거 같은데. 어허, 저의 대답은 와이셔츠였거든. 아, 우리의 네네. 조르디의 관심은 네. 얼굴에 있군요. 네, 예. 와이셔츠. 뭐 네, 이 그렇죠. 얼굴이나 그 얼굴이나 다 잘생긴 얼굴이고요. 네네. 와이셔츠.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도 와이셔츠라는 말 흔히 쓰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와이셔츠의 어원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네, 이것은요. 발음이 너무나 안 좋았던 일본인들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와이셔츠. 아닙니다. 영국인들이 처음에 이제 일본 땅에 들어가면서 저 셔츠를 입고 간 거죠. 예. 그런데 요즘하고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보통 색깔이 알록달록한 셔츠도 별로 없었고요. 무늬가 들어간 셔츠도 별로 없었습니다. 네. 셔츠는 거의 대부분 무슨 색이었을까요? 흰색. 맞습니다. 네. 화이트 셔츠였던 아, 거죠. 네. 화이트. 그래서 영국인들이 아. 화이트 셔츠를 보통 화이트 셔츠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걸 일본인들이 듣고 들은 그대로 와이 셔츠. 그래서 그 말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와이 셔츠의 어원 사실 알고 보면 화이트 그 셔츠였던 거죠. 화이트라고 하는 게 맞아요? 화이트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발음이 미국식, 영국식 다르다고 하는데요. 네. 자, 살다 오신 분들 각자 옆에 분한테 발음 좀 들려주세요. 네, 들려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셔츠를 잘못 듣고 리스닝이 안 네, 돼갖고 화이트 셔츠에서 와이 셔츠가 되었죠. 발음 굴리려니까 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네. 사실 저도 굳이 말하자면 학원계 이것인데요. 학원계 자, 최고의 이게 강사님. 뭔지. 네. 감사합니다. 최고 절대자. 자, 그렇다면 이게 뭔지 우리가 흔히 쓰는 외국말 네 글자인데 한번 다짜고짜 퀴즈로 물어볼까요? 뭘까요? 자, 영어 단어의 랜스는 무기, 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창을 들고 말 타는 병사 역시 랜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는요. 특정한 왕이나 영주의 신하로 구속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나한테 그냥 높은 보수를 준다면 나는 거기 가서 랜스, 창을 든 기사로 근무를 하는 거죠. 용병. 네, 일종의 용병입니다. 용병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고용됐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랜스는 랜스인데 굉장히 자유로운 랜스였겠네요. 네. 여기에서부터 나온 네 글자짜리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이 영어 단어는 뭘까요? 알 것 같아요. 네. 딩동딩동. 자, 뭘까요? 네. 오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네요. 프리랜스. 맞습니다. 저도 굳이 따지자면 학원에서는 프리랜서 강사인 셈인데요. 네. 바로 프리랜서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말들은 모두 다 이렇게 어원이 사실은 있는 말들이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짧은 게 참 아깝긴 하네요. 너무 아깝네요. 왜냐면 네. 저희가 광고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광고를 꼭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정말 단어에 얽힌 다양한 역사를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